형들, 이상하지 않아요? 매출이 17% 늘었고, 영업이익이 21% 늘었고, 주당 순이익은 무려 24%나 늘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고점에서 32% 넘게 폭락했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보통 실적이 이렇게 터지면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갔어요. 실적 발표 날 하루에만 10% 넘게 빠졌고, 2026년 들어 서면서 내내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뉴스 봤을 때 진짜 뭔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이 회사가 세계 2위 시가총액 기업이고 클라우드도 AI도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지 싶었거든요. 근데 파고들수록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크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 돈을 어디에 쏟고 있냐면 AI예요. 그리고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그리고 4월 29일에 뭔 일이 벌어질지 같이 뜯어볼게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지금 얼마냐고요? 2026년 4월 21일 기준으로 420달러 근처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진 거냐면 2025년 10월에 557달러까지 찍었거든요. 그때가 52주 최고점이었어요. 거기서 지금까지 32% 빠진 거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냐고요? 한 주에 약 60만 원 가까이 날아간 셈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사실 최근에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3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19%가 올랐어요. 즉, 최악은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딱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무너지느냐. 그 답을 4월 29일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바로 그날이 마이크로소프트 3분기 실적 발표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실적이 역대급인데 왜 주가가 빠지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하나예요. 투자 비용, 캐펙스이에요. 캐펙스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미래를 위해 쏟아붓는 돈이에요. 공장 짓고 서버 사고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드는 돈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 회계연도 2분기, 그러니까 20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캐펙스로만 얼마를 썼냐면 375억 달러예요. 한 분기예요. 3개월 동안. 한국 돈으로 52조 원 정도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6%나 더 쓴 거예요.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어들이는 현금 중에서 캐펙스에 쓰는 비율이 25에서 27%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7%예요. 거의 2배가 됐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비율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새 가게를 내겠다고 매달 500만 원을 인테리어, 장비에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에 쥐는 돈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야, 저 가게 진짜 잘 되긴 할 텐데. 근데 저렇게 돈 쏟다가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그 불안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2026년 연간 캐펙스는 1,1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50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역사상 어떤 기업도 한 해에 이만큼 쏟아부은 적이 없는 수준이에요. 형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150조 원이 넘는 돈을 뭐에 쓰고 있냐고요? 한마디로 AI 인프라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전 세계에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난 속도로 짓고 있어요. 왜냐면 애저라는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쓰고 싶어서 줄을 서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가 모자라서 다 못 받아주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은 해뒀는데 아직 서버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의 주문 총액이
6,250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875조 원이에요. 이 수요를 처리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오픈 AI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만든 오픈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잖아요. 오픈 AI의 AI 서비스가 돌아가는 서버가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만 쓰는 게 아니라 AWS,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픈 AI가 아직 흑자 전환도 못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주문의 45%가 오픈 AI에서 나온다는 게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이 오픈 AI가 흔들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돈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실제로 돈은 잘 버냐? 버는 건 진짜 잘 벌고 있어요.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이 2,817억 달러, 영업이익이 1,018억 달러예요. 매출은 전년 대비 15% 성장, 이익은 15.5% 성장이에요. 클라우드 사업 하나만 봐도 분기 매출이 500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게 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 애저 성장률은 39%예요. 1년 만에 40% 가까이 성장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세계 1위 AWS, 아마존보다도 빠른 성장이에요. 그러면 왜 주가가 빠지냐고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앞으로예요. 150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언제 회수되냐? 코파일럿이라는 AI 서비스 기업들이 진짜 쓰긴 쓰냐? 아마존, 구글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는 거예요. 형들, 달력에 4월 29일 표시해 두세요. 바로 이날이 마이크로소프트 3분기 실적 발표일이에요. 이날 장 마감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반등을 시작한 건 맞는데 이 반등이 진짜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아니면 죽기 전에 한번 튀어 오른 것이냐 이걸 이번 실적이 결정하거든요. 시장이 이번에 딱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애저 성장률이에요. 지금까지 39% 성장을 해왔는데 이번 3분기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냐는 거예요. 일부 분석가들은 28% 수준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만약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으면 주가는 또 한 방 맞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코파일럿,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비서가 얼마나 팔리고 있냐예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코파일럿 유료 구독자가 1,600만 명이에요. 전년보다 160% 성장했거든요. 한 달에 $30씩 내는 구독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 오피스 365 이용자 4억 명 중에서 4%도 안 돼요. 아직 갈 길이 엄청 멀다는 뜻이기도 하고 뒤집어 생각하면 앞으로 이걸 더 팔 여지가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거기다 5월에는 한 달에 $99짜리 엔터프라이즈 프리미엄 티어도 출시 예정이에요. 이게 잘 팔리면 코파일럿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형들, 주식에서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회사가 1년에 1억 원을 버는데 지금 이 회사 전체 가격이 3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전체를 샀을 때 내 돈을 돌려받는데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PER이라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붐이 한창이던 2025년 초에는 이 PER이 33배에서 35배 정도였어요. 비쌌죠. 근데 지금은 20배에서 22배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지난 10년 중에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에요.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10년 중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애널리스트 34명의 평균 목표 주가는 $584예요. 지금 $420에서 38%더 올라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392,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는 $675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무려 35명 중 35명이 매수 의견이에요. 매도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애널리스트들 말을 100% 믿으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정도 컨센서스면 시장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드디어 형들이 제일 듣고 싶었던 파트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사도 되냐고요. 먼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리스크는 캐펙스 부담이에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는 투자 비용이 엄청난데 이게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4월 29일 실적에서 애저 성장률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 주가가 한 번 더 눌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관세 문제예요. 트럼프 현 정부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기술주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스닥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세 번째 리스크는 오픈 AI 변수예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덜 의존하게 되거나 오픈 AI 자체가 경쟁에서 밀리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주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회는 뭐냐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팩트가 있어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대기 중인 고객 주문이 875조 원이에요. 이 주문들은 이미 계약이 된 거예요. 돈이 보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센터만 지어지면 이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페어워터 데이터 센터가 예정보다 빠르게 오픈했어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발표했는데 이건 공급 병목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제 생각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과도기 구간에 있어요. 지금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방에 몰빵하는 건 무조건 위험하고요. 4월 29일 실적 보고 애저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대가 10년 중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분명한 팩트이고 애저 성장이 뒷받침된다는 게 확인되면 주가는 충분히 다시 $500 이상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크게 벌기 위해 미리 쏟아붓고 있는 회사예요. 이 판단을 믿느냐 아니냐가 이 주식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 35명 전원이 매수라고 외치는 주식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정말 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제과학실이었습니다.